치아가 어디서 부딪혔다던가 깨졌다던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고 오시면 되는지. 성인분들이 제일 많은 경우가 식사하시다가 뭘 씹는다? 씹는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 주제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맞아요. 치아가 어디서 부딪혔다던가 깨졌다던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고 오시면 되는지, 치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간단하게 어떤 외상들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사례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보통 이제 치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상으로, 아니면은 뼈 자체가 골절되는 경우, 이런 걸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뼈의 골절보다는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치아 같은 경우에 이제 외상을 입었을 때 치과에서는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경우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것도 표면만 살짝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 안에 있는 신경, 치수라고 하는데, 치수가 노출되도록 완전히 깨지는 경우도 있고, 겉은 멀쩡한데 뿌리 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치아가 흔들거린다, 치아가 아예 정출되거나 함입되거나 아예 빠져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정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출이 어떤 건가요? 세게 부딪혔다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치아의 레벨에 맞지 않게 치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출이라고 하고, 원래 치아 레벨보다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함입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트라우마, 충격받은 게 성인도 많지만, 이유가 이제 뭐 술을 좀 드셨다거나 술 드셔서 이제 뭐 아스팔트랑 싸우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직 영구치가 나오지 않은 유치 상태에서 계승 영구치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유치가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영구치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영구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유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치아가 홀라당 빠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인분들이 외상을 입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식사하시다가 뭘 씹는다? 젓가락을 씹는다. 젓가락 씹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저는 포크 씹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포크도 씹고, 네. 어떤 분은 숟가락도 씹으시고, 네. 그러다 보면 꼭 앞니가 깨집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젓가락을 씹게 되면은 겉표면이 깨져나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깨지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치아 겉면도 에나멜이라는 층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단단한 거 탁 깨졌을 때 보면은 되게 날카롭게 쫙 깨지잖아요. 그렇게 깨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니 쪽이 젓가락을 씹음으로써 깨진 게 좀 보여요. 깨진 범위가 미미하기 때문에 뭐 레진으로 떼운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깨진 쪼가리 가져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거 붙여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를 붙여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을 다듬고 레진으로 떼어드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먹다가 깨지면 그 조각이 삼켜질 것 같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몸에 들어갔을 때 괜찮나요? 보통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 치아 조각 중에 이제 너무 날카롭게 깨졌다거나 가끔씩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숨 쉬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크기가 크거나 날카로운 걸 삼켰다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실제로 어느 부위에 삼킨 물질이 넘어갔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거 보시면, 조금 더 딱딱한 거 씹었을 때, 뼈를 씹거나 오징어 질긴 거 딱 물고 탁 뜯었을 때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치아가 거의 이제 절반으로 조각이 났죠. 이걸 버티컬 프랙처라고 하는데, 세로로 쭉 치아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 쪽까지 쭉 쪼개져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치아 안에 있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 경우가 많아서 신경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치질이 모자르면은 뭐 기둥을 세운다거나 해가지고 크라운을 씌워서 마무리를 해드리게 되는데, 오징어 막 질긴 거 딱 뜯는다거나 뼈 같은 거 씹어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엑스레이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깨져나간 게 뿌리 쪽까지 깨진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 잇몸 아래까지 요렇게까지 부러진 거기 때문에 보철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내 치아니까 최대한 살리겠다 하면은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치아가 깨졌을 때 이분은 그냥 달려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 이게 아예 뚝 떨어져서 나왔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아가 아예 탈구되는 경우, 치아가 쏙 빠진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보통 치아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입안에다 놓고 치과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예요. 주변에 이제 식염수를 빨리 구할 수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식염수에 치아를 담가서 오는 게 가장 좋고요. 식염수가 없다, 우유도 괜찮아요. 치과에 오실 때 진짜 한 30분 안에는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빠진 치아 그 주변으로 치주 인대라고 해가지고 치주 조직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치주 조직이 건조되지 않게 입안에 넣거나 식염수에 넣거나 우유에 넣어서 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치주 조직이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시 재식을 해서 살려드리려고 해도 붙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1시간 안에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깨끗이 하시려고 박박박 씻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최대한 식염수나 우유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연조직, 입술을 칵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입술이 찢어진다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이렇게 하면서 치아가 여기를 관통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또 이제 치과 오셔서 꼬매 주셔야 돼요.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꼬매시기도 하지만 구강 안에 생긴 연조직 상처나 이런 것들은 치과에서 처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 일어나는 외상이나 이런 것들은 치과에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 사고로 인해서 내원해 주신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요.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 보이죠. 요게 이제 와이어로 치아가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묶어 놓냐면 치아가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살짝 빠지기도 하고 이랬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제 위치에 위치시킨 다음에 철사로 묶어 놓은 건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치아가 이렇게 깨지기도 했고 잇몸 조직 쪽에 빨갛게 부은 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아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위치 시키고 와이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 홀딩 해놓은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뼈랑 치아랑 이제 점점 붙기 시작해요. 고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처치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조금 빠졌는데 처치 안 하고 가만 냅뒀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굳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나중에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초반에 처치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제자리로 치아를 위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음 사진 보면은 수영 중에 어디 부딪히셨나 봐요. 앞니가 이렇게 깨지신 경우인데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깨진 거 보이시죠? 문제가 없다 하면은 보통 이제 레진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어요. 깨진 걸 그냥 붙여드리는 것보다 색깔에 맞춰서 레진으로 빌드업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고정력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다 케이스별로 좀 알아봤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든 아이가 넘어지든 다쳤을 때는 이쪽이면은 치과로 와서 검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충격으로 인해서 구강 내에 손상이 입었을 때는 당연히 치과 오시는 게 맞고요. 치아가 깨진다거나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정출된다고 하죠. 치아가 살짝 빠진다거나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아예 그냥 쑥 다 빠져버리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치과 오셔서 엑스레이 찍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영구치가 아직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가 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래쪽에 자라고 있는 영구치에 손상이 오면은 나중에 평생 써야 될 영구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치과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영구치를 위해서 더 좋아요. 딱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사실 입술만 다쳤을 수도 있는데 안에 뼈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꼭 오셔서 진료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외상이라는 건 정말 갑작스럽게 저희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황이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숙지하고 계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치아가 빠졌다고 해서 그 치아를 못 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치과 오셔서 검진 받으시고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